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셀프 상속 등기, 혼자서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다음 상속인들이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부동산, 지금 어쨌든 우리는 등기를 할 거니까 부동산, 토지든 뭐 아파트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셀프 상속 등기를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건물일 겁니다. 아파트나 뭐 주택. 지금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제일 처음 준비해야 될 것은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고 돌아가신 분을 망인이라고 합니다. 망인의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상속인들, 자녀분들이 만 3명 있다. 그럼 3명에 대한 서류, 각각의 서류, 그 서류가 다 준비되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망인, 돌아가신 분의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자, 첫 번째, 기본증명서, 그리고 두 번째, 가족관계증명서, 세 번째, 입양관계증명서, 네 번째,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다섯 번째,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서류는 모두 상세 체크하는 데 있어요. 그 발급받을 때 상세로 체크하신 다음에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을 떼야 돼요. 그리고 거기도 이때까지 현재 주소 변동 이력을 모두 알 수 있게 또 체크를 하시고 발급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서류가 이제 재적 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적 등본은 현 가족관계 증명서가 도입되기 전에 그 이전의 가족관계를 증명했던 그런 자료로서 망인의 재적 등본 및 전호주, 우리 망인의 아버님, 저희 입장에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가 전호주가 되고 그 전호주의 재적등본도 일단은 발급받아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망인의 배우자의 기본증명서도 떼가셔야 돼요. 그것도 상세에 체크하신 후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은 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망인이 돌아가신 후에 남긴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등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상속인들 간 협의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합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망인의 현금은 현금 4억 중 2억은 A가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2억은 B가 가져가고 그리고 남은 부동산은 현재 가치가 한 2억이라고 쳤을 때 그 부동산은 C가 가져간다. 이렇게 A, B, C 상속인 간에 합의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하고 이 서류를 제출해야 상속인 3인 중 1명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내용은 크게 구애가 없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정해서 기재를 하면 되고 중요한 건 그 상속인들 마지막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죠. 이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인 간 인감도장 A 인감도장, B 인감도장, C 인감도장을 찍은 후 각각 인감증명서가 있죠. 주민센터에 등록된 인감증명서도 각 상속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한 명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감도장이 없다.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인감도장이 아니라 본인의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명을 제가 지금 주민센터마다 조금 다르던데 일단은 서명을 하시고 정자로 자기 이름, 본인 이름을 제 이름 만약에 림테일 적으면 정자로 림테일 적고 그 뒤에 한 번 더 림테일 서명을 하신 후에 그 후에 주민센터를 가셔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쓴 서명 그대로 다시 정자로 림테일을 적고 또 흘려서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죠. 그 사인을 적은 후에 내 서명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동일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감도장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인감도장이 있으시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감도장 찍으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피상속인, 망인, 돌아가신 분에 관련된 서류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서류는 상속인들 관련 서류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자매가 A, B, C가 있는 경우 각 A, B, C가 각각 이 서류를 다 떼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기본증명서, 두 번째는 가족관계증명서, 세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듯이 인감증명서, 네 번째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그리고 신분증 4번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준비하냐면 A, B, C 상속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등기를 하러 가면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생업에 종사하시고 한 명이 대신 가는 경우가 있겠죠.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리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상속인들 중 1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항상 상세에 체크를 하신 후에 상세로 발급받아 주시고,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을 떼실 때도 주소 이름 모두 다 보일 수 있도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도 주민센터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망인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했고, 그리고 각 상속인들의 관련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상속할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뭘 떼야 되냐? 자, 지금 가아파트라는 그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대장, 집합 건축물 대장 등본, 그 전유부를 발급받으셔야 되고, 자, 아파트가 있다면 토지가 있겠죠. 그 집합 건축물에 대한 토지 대장 등본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지권 등록부를 필수 체크하셔서 대지권 등록부도 같이 발급받으셔야지 토지 대장 한 장만 발급받아 가시면 등기소에서 다시 백을 시킵니다. 대지권 등록부를 떼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낭비되고 당황스럽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으시고, 지금 이 서류들은 온라인에서 민원24에서 미리 발급받아 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지적 민원실로 가셔서 이 토지 대장과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가셔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릴게요. 실제 등기소에 가면은 정신도 없어요. 사람도 엄청 많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발급받으러 지적 민원실 갔다가 또 비용이 들어요. 2,000원의 비용이 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미리 온라인 발급을 받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서류가 얼추 준비됐습니다. 서류가 이렇게 준비됐다면 아까는 주민센터를 갔고 이제는 구청을 가셔야 돼요. 구청은 부동산, 아파트가 소재하는 그 관할하는 구청을 가셔야 됩니다. 지금 부산을 기준으로 하면 부산 해운대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해운대 구청에 가셔야 돼요. 해운대 구청 가셔서 세금 관련 그리고 취득세 납부 관련 창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창구 가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하려고 왔다 하면은 서류를 하나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서류를 작성을 하고 접수하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A씨는 현재 1주택 소유자인가요? 아니면 무주택자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제 1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3.16%,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이 세금보다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금 3.16%는 무엇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냐면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에 공시지가가 있다면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대응하는 개념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되고, 실거래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실거래가가 6억이다. 근데 이 개별주택 가격 내지는 공동주택 가격에서는 한 3억이다.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 가격에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실거래가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죠. 만약에 개별 공동주택 가격이 한 3억이다. 3억이면 3%면 얼마입니까? 900만 원이니까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이제 납부를 하시면 취득세 영수증이 나오겠죠. 처음에는 이제 취득세 고지서만 줍니다. 취득세 고지서만 주고 가까운 은행에 가시든 아니면 온라인 납부를 하시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그게 싫으시다. 그게 싫으시고 만약에 지금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카드로 납부하시고 싶은 분은 말씀하시면 돼요. 일단 좀 카드로 납부하고 싶다. 그리고 카드도 보통 한도가 있기 때문에 카드 한 개로 한도가 안 되면 2개, 3개로 쪼개서 납부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창구에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카드 2개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안내를 해줄 거고, 거기서 고지서를 2개로 쪼갠 다음에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 그리고 카드 회사는 세금 관련해서 무이자 할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홈택스나 위택스 사이트 가셔서 조회해 보시면은 국민카드는 몇 개월, 현대카드는 몇 개월, 삼성카드는 몇 개월 이렇게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구청에서는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하면 끝이에요. 엄격하게 서류를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백을 당할 일이 없죠. 다시 뭐 이 서류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가장 큰 고비는 이제 등기소 가서입니다. 보통은 지방법원 안에 등기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고비입니다. 지금부터 고비고, 저도 일단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먼저 등기소에 가셔서 이 신청 서류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관함에서 찾으셔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로 열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 가로 열고 등기부 보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도 사실 미리 발급 받아 가시면 아주 편합니다. 또 현장에서 발급 받으려고 하면은 또 신경이 쓰여요. 사람도 많고 앉았던 자리 다시 일어나서 확인도 해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도 미리 발급받아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내용 볼까요? 자, 아파트 기준이에요. 한 동의 건물의 표시, 그리고 이게 주소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옆에는 이제 그 등기부에서 보이는 뭐 땡땡 아파트, 땡땡 뭐 땡땡구, 땡땡동, 그리고 어떤 아파트 몇 동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걸 가로 열고 도로명 주소는 그 등기부에 적혀있는 대로 부산광역시 땡땡구, 땡땡땡로 그리고 숫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건물 번호는 몇 층, 몇 호 이거만 적으시면 돼요. 보통 1001호다 하면은 10층에 1001호.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 이건 아파트가 다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적, 그 등기부 보시면 땡땡 제곱미터 되어 있죠. 그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시는 부분은 이거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건물이 있으면 또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 부산광역시 땡땡구 땡땡동, 그리고 등기부 적힌 대로 번지를 적고 면적을 적으시면 돼요. 간혹 필지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필지가 뭐 하나면 간단한데 필지가 여러 개이다. 이 필지라는 거는 이렇게 쪼개진 토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는 4개가 적혀 있으면 4개, 5개가 적혀 있으면 5개 모두 기재해 주셔야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이거 안 적으면 또 백이에요. 주의하시고, 근데 다 등기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등기부에 있고,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해서 1점 소유권 대지권, 그리고 뭐 비율 땡땡분의 땡땡, 그리고 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지가 여러 개라면 뭐 이렇게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도 여러 개를 적어야 돼요. 근데 등기부에 적힌 대로 적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이제 돌아가신 날짜, 우리 그 피상속인 우리 망인이 돌아가신 날짜를 적으면 돼요. 2020년 땡땡땡땡, 그리고 상속, 그리고 또 가로 열고 돼 있네요. 기본증명서의 3원일.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피상속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망인. 그래서 우리 망인의 성함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아까 우리 주민등록 발급받아 가셨죠. 그 초본이든 등본이든 확인하셔가지고 주소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등기 권리자, 아까 상속인이 A, B, C 3명이었다면 아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처럼 한 명이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한 명 등기하실 분의 성함을 적으시고 주민번호 적으시고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신청서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 뒷장 한 장 더 있어요. 한 장 더 있는 거 보면은, 자,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하시고 받은 영수증에 보면은 이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가로 열고 돼 있네요. 취득세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입해라. 그래서 아까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가격 그 부분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적고, 자, 이게 부동산별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도 저희가 적어야 돼요. 저희가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아까 앞에서 적으셨던 부동산별 시가 표준액을 기재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금액이 산출이 돼요. 그리고 그 산출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선정을 하셨다면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냐? 은행에 가셔야 돼요. 등기소 옆에 은행이 같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 가셔가지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신청서를 주실 겁니다. 그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또 금액을 납부를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을 납부했다면 그 밑에 적혀 있죠. 국민주택채권 매입 총액, 그리고 금액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매도를 하고 나면은 또 영수증 같은 걸 주십니다. 그 국민주택채권 필증에 번호가 14자리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이 부분을 기재를 하시려면 은행에 한번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등기소에서 이런 신청서를 내면은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럼 은행에 가서 주택채권 매입을 하고 오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다녀오셔서 여기에 추가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친절하게 취득세 고지서 보고 기재라고 돼 있네요. 그 취득세 아까 구청에서 납부했던 취득세 고지서에 보면은 뭐 취득세 얼마,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신청하시는 분 이름을 적고 가져가신 인감도장으로 인감 날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쉬운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하다가 한번 백을 당하다 보면은 이제 정신 없어지죠. 정신 없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럽고 그래서 오늘 놓친 서류 또 내일 발급받아야 되고 내일 받고 또 한 번에 통과되면 되는데 또 그 다음 날로 연기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등기가 점점점 지연됩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 그대로 준비하셔가지고 한 방에 등기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등기 신청서 뒷장 두 번째 장 보면 여기 첨부서면이라고 필요한 서류들 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득세 고지서도 있고 뭐 주택채권 관련된 것도 있고 협의서,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등록 관련 자료들 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서류가 잘 준비됐다면 일단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를 해줍니다. 그 창구에서 뭐 저쪽 옆으로 가서 접수하세요 라면은 접수를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전화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갔던 서류 중에 뭔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고 나중에 전화로 잘 듣고 나서 주민센터 가셔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그 전화가 오지 않으면 깔끔하게 신청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신청이 제대로 완료됐다면 등기가 잘 되죠. 바로 등기 필증. 이 등기 필증이란 거는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옛날에 이렇게 불렀죠. 이 등기 필증을 집문서, 흔히 말하는 집문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 등기, 부동산 상속 등기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법 관련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